경기가 나쁘다는 말이 들립니다. 소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폐업이 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불황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곳은 줄이 섭니다. 다이소 앞에 사람이 많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코너가 가득 찼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거래가 늘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식재료 주문이 늘었습니다. 헬스장은 꾸준히 사람이 찾아옵니다. 경기가 나빠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도 어려운 업종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불황에도 잘 되는 업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불황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황이 오면 소비자들이 달라집니다. 지출을 줄입니다. 특히 없어도 되는 것부터 줄입니다. 비싼 외식 대신 집밥을 먹습니다. 명품 대신 중고를 삽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갑니다. 브랜드 제품 대신 가성비 제품을 고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소비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이동해야 하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줄일 수 없는 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불황에 오히려 늘어나는 소비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생기는 소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소비, 건강과 미래를 걱정하면서 생기는 소비. 이 패턴을 이해하면 불황에 잘 되는 업종을 알 수 있습니다. 불황에도 잘 되는 업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수 생활 서비스입니다. 세탁소, 미용실, 이발소, 약국, 병원. 이런 곳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수요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도 머리는 자라고 옷은 빨아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런 업종들은 불황에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줄지도 않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이것이 경기 방어적 업종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저가 대안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다이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대안을 찾습니다. 같은 기능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균일가 매장, 저가 생활용품점, 아울렛, 창고형 할인점. 이런 곳들이 불황에 오히려 수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브랜드보다 가격을 더 따지게 되니까요. 편의점 PB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브랜드 대신 저렴한 자체 브랜드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면서 PB 상품 매출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중고 거래 시장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두 가지 이유로 중고 거래가 늘어납니다. 새 것 대신 중고로 저렴하게 사려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동시에 안 쓰는 물건을 팔아 현금을 만들려는 공급도 늘어납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런 플랫폼들의 거래 건수가 경기 침체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황이 오히려 중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집에서 해결하는 것들입니다. 불황에 외식 대신 집에서 요리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마트 장보기와 온라인 식재료 주문이 늘어납니다. 캠핑 대신 집에서 캠핑 분위기를 내려는 홈캠핑 용품이 늘어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합니다. 집 청소용품, 요리 관련 용품,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 관련 업종입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건강을 위한 소비는 줄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시대일수록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이런 운동 관련 업종은 경기 변동에 비교적 강합니다. 가입비를 이미 냈으니 계속 다니게 되는 심리도 작용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보건용품, 약국 매출도 경기 침체기에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렴한 간편식과 도시락입니다. 외식비가 부담스럽지만 집에서 직접 요리하기도 귀찮을 때 편의점 도시락, 간편 조리식품을 선택합니다.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식당 외식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편의점 도시락 매출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밖에서 먹는 대신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HMR, 즉 가정 간편식 시장도 불황에 성장합니다. 외식보다 저렴하고 직접 요리하는 것보다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리와 유지 관련 업종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새 것을 사기보다 고쳐서 쓰려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스마트폰 액정 수리, 신발 수선, 옷 수선, 가전 수리. 이런 수리 업종들이 불황에 오히려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 대신 현재 차를 오래 쓰려는 분들이 늘면서 자동차 정비, 부품 교환 수요가 늘어납니다. 여덟 번째는 온라인 교육과 자기계발입니다.
불황에 취업이 어렵거나 직장이 불안하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자격증 취득, 새로운 기술 습득, 어학 공부.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유튜브 교육 콘텐츠, 자기개발 앱.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불황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입니다. 경기가 나빠도 반려동물을 위한 지출은 잘 줄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그 동물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먹이, 의료, 용품. 이런 것들은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갖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황에도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소소한 사치입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립스틱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황에 비싼 사치품은 안 사지만 저렴한 사치품은 오히려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큰 돈은 못 쓰지만 작은 즐거움은 포기하기 싫은 심리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저렴한 화장품, 작은 디저트.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불황에도 유지됩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포기한 보상으로 작은 것을 더 많이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업종들이 불황에 강할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필수성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서비스와 상품입니다. 경기가 나빠도 수요가 유지됩니다. 가격 대비 가치가 명확합니다. 불황의 소비자들은 더 꼼꼼하게 가성비를 따집니다. 이 돈을 쓸 가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가성비가 확실한 것은 선택받습니다. 다운트레이딩 수혜입니다. 더 비싼 것 대신 더 저렴한 대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때 혜택을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손님이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심리적 위안을 줍니다. 불황일수록 사람들은 작은 즐거움과 위안을 찾습니다. 이 심리를 충족시켜주는 업종들이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불황에 특히 힘든 업종은 어디일까요? 고가의 선택적 소비 업종이 어렵습니다. 비싼 식당, 명품, 해외여행, 고급 호텔. 없어도 살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이비 중에서도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는 영역이 영향을 받습니다. 광고, 컨설팅, 기업 행사. 기업들도 불황에 이런 것들을 먼저 줄입니다.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기준을 봐야 할까요? 불황에도 강한 업종의 특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으면 사람들이 불편한가? 더 저렴한 대안이 없는가? 경기가 나빠도 수요가 유지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업종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불황에 강한 업종이라도 경쟁이 심하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가 좋아도 그 안에서 차별화가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황이라고 모든 업종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면 불황에도 기회가 있는 업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도, 업종도 모두 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잘 되는 업종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불황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가 불황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